안녕하십니까. 그림책 강의 이석금입니다. 네, 오늘은 3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제가 선택한 그림책이 아니라 구독자님께서 요청하신 그림책입니다. 그림책 제목은 터널입니다. 네, 다 함께 같이 보시죠. 터널은 작가는 앤서니 브라운입니다. 네, 1989년 작품이고요. 이 작품의 특징은 글은 옛 이야기 그림책의 형식을 빌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상 그림책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림은 빨간 모자의 패러디를 하고 있는 포스트 모던 그림책입니다. 네. 좀 복잡하죠? 네. 저도 이걸 분석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예전에 이 책을 보았지만 그래도 세세하게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보려고 하니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열린 결말. 네. 그리고 이 글이 어디에서 끝나냐? 이렇게 보면 글은 마지막 장까지 나와 있지만 그림은 뒷면지에서 마무리되고 있더라. 그 다음 여기에 나오는 특징 하나는 더, 네. 빨간 모자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림에는 여러 가지 다른 옛 이야기들이 섞여서 나오더라.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한 그림책의 그림 하나를 보면서 어느 구절이 생각난다. 어느 그림책이 생각난다. 예를 들어서 헨젤과 그레텔이 생각나. 이렇게 상호 텍스트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림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앤서니 브라운은 벌써 제가 몇 번이나 분석을 해서요. 네. 앤서니 브라운은 영국분이죠. 그래서 케이트 그린어웨이 상을 2번 수상하셨습니다. 네. 고릴라와 동물원으로 수상하셨는데 아직은 제가 고릴라와 동물원을 분석하지 않아서 아마 네. 앞으로 고릴라와 동물원도 분석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 다음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을 2000년에 수상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커트 마슐러 상, 네, 그리고 등등 있겠죠. 네. 그 다음 주요 작품으로는 우리 친구 하자를 제일 먼저 만드신 그림책이라서 우리 친구 하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 고릴라, 돼지책, 동물원, 나와 너도 케이트 그린어웨이에 링크된 그림책이라서 이것도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겁쟁이 빌리, 숨바꼭질, 나의 프리다 등 40여 권이 있고요. 글작가가 아닌 그림 작가로 참여한 그림책이 10권 정도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어느 마을에 그런데 옛날에 같기는커녕 비슷한 곳이 하나도 없는 오빠와 여동생이 있었어요. 동생은 방에서 책을 읽고 오빠는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공놀이를 하며 놀았죠. 네. 깜깜한 밤을 무서워하는 동생은 잠들기가 어려웠는데 오빠는 가끔씩 네. 동생이 잠자는 침실에 늑대 가면을 쓰고 들어와서 동생을 놀래키기도 했죠. 네, 둘은 언제나 다투었어요. 어느 날 엄마가 밖에 나가서 사이좋게 놀다가 점심때까지 들어오라고 했어요. 둘은 쓰레기장으로 갔고 그곳에서도 싸웠어요. 그러다가 터널을 발견한 오라버니가 오빠가 호기심으로 터널 안으로 들어갔죠. 네, 동생은 오빠를 기다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도 오빠가 나오지 않자 오빠를 찾아서 동생이 터널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기서 제가 발문을 해본다면 친구들 생각에 그림에서 말이야 표지를 보면서 이건 어떤 이야기라고 생각할까? 어떤 이야기일까? 하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아이가 터널로 들어가니까요. 터널에 들어가는 이야기인가요? 네. 터널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 이런 거 예상하도록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친구들 생각에 그림에서 본 이야기가 글에 나와 있을까? 이 부분은요, 상호 텍스트성. 네. 그림에게는 보면은 그림에는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글에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의 이야기들이 말이야,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가 그러면 그 글에 나와 있을까 하고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표지를 보겠습니다. 저는 이 원서하고 번역본하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지금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터널이라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번역본이죠. 번역본 표지하고 원서의 표지하고 같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만 했어요. 터널에 보면 위에 이렇게 상을 탔다는 이 부분만 원서에 없어요. 그리고는 그림하고는 똑같아요. 위에 터널에 위에 보면 리본 보이시죠? 네. 네, 지금 문을 연다고. 이렇게 리본으로 이렇게 장식된 터널 그림이 있는 거는 이 표지 한 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문 내용 중에 나오는 터널 그림에는 다 보면은 이 리본이 장식돼 있지 않아요. 네. 여기 터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네. 자, 누군가가 안으로 들어가고 있죠? 네. 터널로 들어가는 동생? 예. 근데 책을 보니까 동생은 항상 책을 가지고 다닌다 했는데 책을 보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여기 책이 펼쳐져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이 보면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죠. 거기 마녀가 나오고 마녀 모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마녀의 옷에 보면은 검은 고양이 모양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 마녀는 지금 그 우리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 보면은 착한 마녀들 나오고 나쁜 마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 여자는, 이 마녀는 나쁜 마녀일 것이다. 나쁜 마녀의 저주, 예, 마법이 예, 펼쳐진다.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마법과 같은 예,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안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거는 원서하고 다르던데요. 원서를 보면은 붉은색에 이렇게 본문 내용 중에 오빠가 먼저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이 담긴 장면을 그대로 이제 실어놨어요. 그리고 밑에다가는 본문 내용을 실어놨죠. 네. 자, 앞면지하고 뒷면지가 나옵니다. 앞면지하고 뒷면지 모양이 다른데요. 왼쪽 부분에 있는 거는 여동생을 상징하는 문양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오빠를 상징하는 문양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지금 위에 부분은 앞면지의 부분이 위에 두 장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책 한 권이 여동생이 가지고 다니는 여동생이 잘 보는 책 한 권이 지금 여동생 문양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빠가 가지고 다니는 오빠는 공놀이를 좋아해요. 그리고 공이 있는데 그 공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래 부분을 보면은 아래에는 예, 오빠 부분에 오빠를 상징하는 문양 아래쪽에 공과 함께 책이 놓여 있죠.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인가? 네. 저는 앞면지에서 뒷면지는 뒤에 가면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어요. 네. 앞면지에 보면은 동생의 책만 나와 있죠. 그래서 동생이 이 두 남매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는 남매의 이야기죠. 남매가 어떤 이야기예요? 둘이 계속해서 싸우는 이야기라 그랬죠. 네. 그런데 이런 두 사람의 앙숙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네, 그 주체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고 여동생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동생 앞에 상징하는 책을 놓아서 여동생이 이 이야기를 이끌어 간다 하고 보시면 돼요. 판권 페이지하고 그 다음 속표지가 나와 있어요. 속표지에는 터널이라는 글자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그림이 있는데 이 벽돌 위에 있는 이 두 개의 파이프처럼 생긴 터널, 작은 이게 꽉 막혀가지고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소통이 안 된다면 우리가 왜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을 이끌어서 뭐라 그래요? 두 사람 다 영원한 평행선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거하고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둘이가 이렇게 터널로 이렇게 파이프 두 개가 꽉 막혀 있어요. 둘이 어떻게 소통이 안 되고 이렇게 지갈 길 자기가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 다음 페이지가 본문 시작인데요. 본문 시작에도 보면 제가 일부러 원서를 실어놨는데요. 원서하고 이제 내용이 번역본에 내용이 나오죠. 번역본 먼저 볼까요? 번역본에도 보면은 동생이 있고 동생을 상징하는 뒤에 문양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오빠가 있고 오빠를 상징하는 문양이 나오죠. 우리 면지에서 봤죠, 금방. 네, 그렇게 해서 이 문양만 봐도 여동생이구나, 문양만 봐도 오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러면 원서의 첫 페이지에 있는 걸 봅시다. 원서에 보면은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sister and brother who were not at all alike 이렇게 돼 있어요. 해석은 옆에 번역본에 있고요. Once upon a time 하는 거는 옛 이야기 그림책에서 나오는 문구예요. 옛날 옛적에 이렇게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번역본에 어느 마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번역을 이렇게 하셨고 원서는 once upon a time 이래서 무슨 이야기라고요? 옛 이야기 그림책의 형식을 빌려왔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옆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죠. 그러면 동생이 지금 보고 있는 책은 뭐예요? 동생이 보고 있는 책은 헨젤과 그레텔 책이죠. 보이시나요? 네. 헨젤과 그레텔 책을 보고 있는데 동생은 지금 그 그림책을 보고 있는데도 동생이 처해 있는 이 환경이 그 그림 속과 같다는 거예요. 자, 맞은편 건물에 있는 검은 고양이 있죠? 네, 그 다음 옥상에 그 굴뚝 있는데 보면은 마녀의 모자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초록 커튼이 마치 숲속을 연상하게 하죠. 네, 그렇게 있고 이래서 그림책의 배경이랑 책을 보고 있는 동생의 배경에도 똑같이 이런 숲속과 같고 마녀집이 등장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 오른쪽에는 오빠의 상황인데 오빠 공놀이하는 오빠의 발을 보면 흐리게 표현해서 이게 운동감을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기 멀리 뒷배경에 보면 유리창이 있는데 유리창에 깨어져 있죠. 네. 그래서 오빠가 무슨 일을 당할 것이다 하는 거를 암시하고 있죠. 네. 다음 밤이면 오빠는 곤히 잠들었어요. 동생은 말똥말똥 깨어 있었죠. 밤에 들려오는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따금 오빠가 살금살금 다가와 동생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어요. 동생은 깜깜한 밤을 너무너무 무서워했거든요. 하고 말이 나오죠. 네, 그럼 중간에 있는 장면을 보면은 동생이 지금 잠도 못 자고 밝은 불빛 아래 불을 켜놓고 지금 누워 있죠. 그런데 오빠는 늑대의 가면을 쓰고 들어오면서 동생을 가끔씩 놀래킨다 했죠. 그런데 동생이 누워있는 저기 액자를 보면요. 그 침대 옆에 액자를 보면 뭐예요? 빨간 모자하고 그 늑대의 모습이 나오죠. 잘 보세요, 늑대. 네. 그리고 그 앞에는 헨젤과 그레텔에 나왔던 그 집 있죠. 과자집. 그 과자집 모양이 나오죠. 네. 그리고 동생이 누워있는 침대, 아래쪽으로 보면은 오른쪽 아래쪽을 보면은 아까 표지에 등장했던 그 터널 안으로 들어갈 때의 그 신발 밑창이 보이는 거 있죠. 네, 그렇게 누군가가 들어간 것처럼 신발 밑창이 그렇게 돼 있죠. 네, 그 다음 제일 오른쪽 그림을 보면 둘은 얼굴만 마주치면 티격태격 다투었어요. 언제나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동생은 울상을 짓고 있고 오빠는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지시적이고 포크로 위협하듯이 포크를 팍 들고 막 지시적으로 말을 하고 있죠. 이러니까 그
다음 여기에서 앞에 페이지에서 동생이 입었던 옷 기억하시나요? 다시 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 동생이 연분홍색하고 여기 보라색이 있는 옷을 입었죠. 네. 여기서부터는 동생이 무슨 색깔 옷을 입냐 하면요. 붉은색 빨간 모자를 연상하게 하는 옷을 입어요. 자, 집에서 있다가 어느 날 아침 엄마가 보다 못해서 화를 내면서 둘이 같이 나가서 사이좋게 놀다가 점심 먹을 때 들어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보냈어요. 어떻든 이 동생하고 오빠는 집을 떠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환상 그림책에 보면은 집에서 집을 떠나요. 집을 떠나는 게 여행을 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집을 떠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가진 게 환상 그림책이에요. 환상 그림책의 특징이고, 자, 동생이 지금 집을 나가면서 동생은 빨간 옷을 입고 나가요. 빨간 모자에 옷, 네. 빨간 모자를 연상할 수 있는 옷을 입고 나가고, 오라버니, 오빠는 죄송해요. 제가 오라버니들한테 오빠라고 안 하고 이제는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오라버니라고 하는 게 그게 제가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오빠를 오라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빠하고 같이 오빠는 옷이 그대로죠. 네. 그래서 둘이 쓰레기장으로 갔어요. 이랬는데 이 쓰레기장에서 우리가 얻을 상징이 꽤나 있어요. 네. 하나하나 살펴보실까요? 자, 일단 이 줄에 의해서 동생의 공간과 오빠의 공간이 나누어졌어요. 그죠? 밖에 나갔어도 동생하고 오빠는 각각 다른 일을 하고 있죠. 함께 하고 있진 않아요. 이 줄에 의해서 공간이 나누어졌다는 거. 그 다음 여기에서 보면은 동생은 잭과 콩나무의 이야기에 나오는 거인이 마지막에 왜 잭의 집으로 따라오는데 왜 도끼로 그 나무를 탁 쳐가지고 거인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장면이 있죠. 그 장면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거대한 아주 힘이 센 거인으로부터 잭이 약하잖아요. 근데 도끼로 쳐가지고 거인을 물리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약한 자가 이기는 그런 장면,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저는 여기 중간에 보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보이셔요? 이 여동생의 뒷부분에 있는 거 보면 저는 어떻게 봤냐면은 클로드 부종이라는 그 작가가 그리는 토끼 이야기 있죠. 네. 토끼 이야기에 보면 늑대가 등장하죠. 그래서 그 하나는 토끼 모양, 귀가 길쭉한 토끼 모양이고 하나는 귀가 짧은 늑대 모양을 한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연약한 토끼가 늑대를 물리친다는 거죠. 약한 자들이 이겼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야기죠. 그 다음 상징은 뭐냐면요. 여기에 파란 이건데요. 이거는 좁은 데서 넓은 데로 나갔다 하는 의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 안에 거 하고 여기에도 보고 이 뒤에도 보면 몇 군데나 뭐라고 돼 있냐면요. 처음에 왼쪽 편은 X, 그 다음 오른쪽은 부메랑 모양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 거는 X 아니고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돌아온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걸 보면 여기 마치 사람이 죽은 자가 있는 것 같은데 옆에 여기 있는 날개를 보면 부활한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쓰레기장에서 말이에요. 쓰레기장에서 이러한 상징들을 찾게 되고 더 있는가 한번 더 찾아보세요. 네, 저는 여기까지 찾았어요. 네, 그리고 이 의자 밑에 이 신발이 밑창이 있는데 이거는 오빠 신발의 밑창 같아요. 네, 이 여동생의 밑창은 그래도 밝은 색이었잖아. 오빠는 시꺼먼 색이거든요. 그것까지 보시면 아세요. 그러면 이 터널로 들어가는 오빠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오빠가 터널로 들어갔나? 이런 걸 알고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오빠가 아랫부분입니다.
조금 있다가 오빠가 큰 소리로 불렀죠. 야, 이리 와봐! 그러니까 동생은 조심스레 오빠가 있는 데로 갔죠. 이것 봐, 터널이야. 저 끝에 뭐가 있는지 알아보자. 싫어. 동생이 싫다고 그러죠. 싫어. 괴물이.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오빠는 동생을 보면서 징징거리지 좀 마. 어린애처럼. 동생은 영 내키지 않았죠. 그러니까 오빠가 점심때까지 오랬는데 이렇게 하죠. 자, 오빠가 들어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맨 아랫부분에 오른쪽 그림이에요. 동생은 터널이 무서워서 터널 밖에서 오빠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죠.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오빠가 나오지 않았어요. 자, 이게 무섭다는 걸. 터널이 무서워요 하는 걸 터널 모양에다가 검은색 배경을 해서 이 동생을, 동생이 무섭다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지금 제가 하면서 지금 보이시나요? 전체적으로 여기 파란색 가는 틀이 있잖아요. 이거 번역본에는 있는데요. 원서에는 없어요. 이 틀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는 맨 처음에 이 틀이 있었기 때문에 틀이 있는 부분하고 없는 부분을 따로 떼어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원서를, 이제 오늘 제가 원서를 받아서 보니 하나도 없어요. 이 틀이. 이 틀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틀이 없는 걸로 해석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알고 계시라고요. 네. 원서에는 이 틀이 없습니다. 그림 틀이 있고 없거는, 그림 틀이 있다는 거는 이야기로 한정한다는 말이고요. 그림 틀이 없다 하는 거는 이 이야기가 확장되어서 우리 실생활에도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네. 자, 본문에. 그래서 동생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죠. 자, 여기에 동생이 들어가면서 그림책이 나와 있죠. 아, 이제 동생이 들어가는구나. 얘가 누구예요? 동생입니다. 네, 동생이 가지고 다니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앞에 표지하고 다른 건 뭐냐 하면요. 앞 표지에 여기에 나와 있던 이 그림은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죠. 그 공주의 마녀를 나타내는데 그 마녀의 여기 옷에 검은 고양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하얀 고양이로 변해갖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동생이 들어가는 거는 희망적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희망적인 일이 있다. 이렇게 상징을 읽어내시면 되고요. 그렇게 의미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4컷으로 나누어서 동생이 지금 터널 안을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림에 보면 이 모양 기억하세요. 아까 쓰레기장에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좁게 했다가 이렇게 넓게 했는 부분이 나왔었죠. 네, 그 모양이 여기 있어요. 네, 이 터널은 이렇게 좁은 데서 나가면 이렇게 넓은 데가 나올 것이다. 네, 그 다음입니다. 동생이 나가보니 숲이 나왔는데요. 네, 숲에 저 멀리 보니까 이렇게 밝은 빛이 보이죠. 네, 이렇게 희망적인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여기에 새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헨젤과 그레텔을 보면은 하얀 새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검은 새가 나왔어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려고. 네. 터널 반대편으로 나가보니 고요한 숲이 있었어요. 오빠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죠. 숲은 갈수록 컴컴하고 울창해졌어요. 동생은 자꾸만 늑대와 거인과 마녀가 떠올라서 당장이라도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혼자 돌아가 버리면 오빠는 어떻게 될까요? 동생은 겁에 질려 마구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빨리 하고 가죠. 자, 여기 숲의 윗부분입니다. 장면을 보면 여기 보면은 무슨 생각이 나세요? 네, 그걸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모닥불, 헨젤과 그레텔, 여기 이 나무는요. 제과 콩나무 아닌가? 여기에 줄이 이렇게 내려오는 이걸 보면요. 라펀젤. 네. 그 다음에 여기 못 들어가게는 해놨지만 이렇게 된 거 보니까 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여기 도끼가 있어. 헨젤과 그레텔.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와 함께 떠오르는 마녀.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콩나무가 있으니까 거인도 생각난다는 거죠. 네, 여기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네, 이게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얘기했죠. 네, 그 다음 아랫부분에 보니까 이 두 페이지에 걸쳐서 얘네는 여백이 있었어요. 여기는 양쪽 펼친면으로 사방 끝까지 확대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얘한테 마음 전체에 두려움이 펴져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굵은 나무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이세요? 예, 기억나십니까? 예, 아이의 침실에 있던 그 빨간 모자의 액자 있잖아요. 거기에 나왔던 늑대하고 똑같은 모습이죠. 예, 이런 거 숨은 그림 찾기처럼 하시면 재밌어요. 아이들도 되게 좋아해요. 저기 멀리 보이는 헨젤과 그레텔의 마녀집, 그 다음 여기도 동물들이 있죠. 이런 동물들이. 그래서 얘가, 여기는 이 문은 뭘까요? 뭐로 보이세요? 저는 그냥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네, 거기로 가는 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되게 무서워서 이 아이는 막 뛰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흐리게 해서 이 운동감을 나타내주고 있죠. 네. 자, 그러다가 숨이 차서 멈추어 서자 빈터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돌처럼 굳어버린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바로 오빠였어요. 동생은 흐느껴 울었어요. 어떡해, 내가 너무 늦게 왔나봐. 아까 오빠가 터널에 들어갔을 때 터널 모양의 동생 얼굴이 나오면서 내 터널 모양 안에 뭐예요? 검은색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두려움이라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방 끝까지 확대돼서 이 이야기 속에서도 동생이 보는 두려움, 네, 그러지만 독자가 봐도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려움이 독자에게까지도 그 두려움이 전달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동생이 돌이 된 오빠를 만나서 오빠를 껴안죠, 지금. 네, 그래서 동생은 차갑고 딱딱한 돌을 와락 껴안고 울었어요. 그러자 돌은 조금씩 색깔이 변하면서 부드럽고 따스해졌어요. 이렇게 하는데 동생이 지금 돌이 된 오빠야를 껴안으면서 심장 부분부터 시작해서 내 색깔이 돌아오고 있죠. 그리고 오빠가 점점 돌아오는 거예요. 이까지는 네 쪽인데 이 부분은 제가 원서라서 한 번 더 넣어봤어요. 강조할 부분이 있어서요. 네, 그럼 배경을 보면 이 나무색들이 이렇게 검게 됐다가 이렇게 나무도 색깔이 변하고 있고 나무 뒤쪽으로 있는 하늘도 이렇게 변하고 있죠. 밝은 색으로 변하고 있고 여동생의 옷도 지금 또렷하게 변하죠. 그리고 오빠야도 지금 색깔이 또렷하게 변하고 있고요. 이거 지금 잔디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풀도. 그런데 풀 아래 여기 돌멩이가 있다가 없어졌다가 여기 꽃이 피죠. 네, 이렇게 변합니다. 그림자를 볼까요? 그림자는 진하게 됐다가 연하게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는 아래쪽이 갈래 부분으로 됐다가 둘이 합쳐지고 있죠. 네, 이래서 여기 원서 부분을 왜 실어놨냐면은 아래 부분에 보면은 한 단어가 있어요. together 하는 단어가 진한 글씨로 되어 있죠. 네, 진한 글씨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서 함께 이렇게. 이제까지는 앙숙처럼 싸웠는데 함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동생을 껴안는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요. 돌이 아주 조금씩 움직이더니 어느새 오빠로 바뀌었어요. 오빠가 반갑게 말했어요. 로즈, 내가 와줄 줄 알았어.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네, 계속 동생 이름 안 불렀어요. 오빠의 이름도 안 불렀는데 오빠가 처음으로 동생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로즈, 내가 와줄 줄 알았어. 오빠와 동생은 다시 깊은 숲을 지나고
작은 숲을 거쳐 터널을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둘이서 함께. 이 말에서 영어로는 together 하는 말을 진한 글씨로 써서 강조하고 있죠. 둘이 함께, 이제는 혼자 따로따로가 아니라 둘이 함께 하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게 네, 집에 오니 엄마가 점심을 차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어서 오너라. 둘이 아주 얌전하구나. 별일 없었니? 로즈는 오빠를 보고 웃었어요. 오빠도 로즈를 보고 살며시 웃어 주었고요. 자, 이거는 거울 효과라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네. 둘이 우리 거울을 보면 어때요? 내 모습이 다 비치지요. 투영되지요. 네. 그래서 둘이 마음이 똑같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그걸 표현하고 있고요. 어때요? 동생의 옷 색깔이? 네. 집에 돌아오니까 동생의 옷 색깔이 어떻게 됐죠? 네. 집 떠났을 때만 네. 빨간 모자에 옷을 붉은색을 입었고요. 집에 와서는 또 보라색하고 핑크색이 들어가 있는 니트를 입고 있죠. 이렇게 이들은 여행에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환상 그림책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림에서는 헨젤과 그레텔도 나왔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글에는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글의 이야기하고 그림의 이야기가 좀 달랐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살며시 웃어 주었어요. 여기에서 끝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이렇게 해서 결말이 완전히 옛 이야기 결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런 결말이 아니라는 거죠. 네. 고릴라에도 보면은 기억나세요? 아빠하고 아이하고 한나하고 손잡고 이렇게 가면서 인형도 옆에 손잡고 이렇게 들고 가는 그 모습 기억하세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네. 거기도 뚜렷한 결말이 없었죠.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오빠도 로즈를 보고 살며시 웃어주었고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 거예요. 열린 결말. 예. 열린 결말이고 둘이 그래서 어째 됐단 말이야? 이게 면지인데 상징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오빠야를 상징하는 이 문양 쪽에 그러니까 오빠야가 여동생과 자기가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빠야가 여동생을 품어주었다. 그러니까 오빠가 여동생을 걷어서 같이 함께 사이좋게 지냈다 하는 이야기가 끝입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 어떠셨어요? 네. 저도 얼굴도 모르는 구독자분이지만 구독자분이 요청을 하셔서 이번 그림책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마음에 드셨나요? 네, 그래도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 그 의미와 상징이 모두 들어가 있어요. 앤서니 브라운이 글을 쓰면서 그림을 같이 그리잖아요. 그런 작품들에는 본인이 의도하는 거를 그 그림에다가 자꾸 넣으셔요. 그 의미와 상징을 넣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읽어내면은 그림에 대한 분석이 되고요.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림책에는 보면은 글 없는 그림책은 있지만 그림 없는 그림책은 없잖아요. 예, 그렇다 하면은 그림이 그만큼 그림책에서 중요하다는 건데 그림책에서 글만 읽어갖고는 그림책의 진정한 의미 파악이 안 되겠지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혹시 말이에요. 또 이제 원하시는 책이 있으면 또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